오늘 점심은 한식 뷔페입니다. 저는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 저렴한데 영양은 괜찮고 무엇보다 시간이 절약됩니다.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메뉴 고르느라 머리 쓸 필요도 없고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이겁니다. 경제적 자유 얼마가 있으면 될까요? 인터넷에선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30억, 어떤 사람은 100억이나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돈 얼마가 아니라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먼저 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저는요,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냐, 적냐, 정확한 액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노동소득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더 큰 상태. 둘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굳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매사에 굳이 돈을 따지지 않고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 즉, 핵심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 또는 삶의 구조를 봐야 한다는 거죠. 얼마 있으면 돼요? 는 사실 내가 1년에 얼마 쓰고 싶어요? 라고 바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예전에 저도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 보도에서 부자라고 느끼는 재산 규모 평균이 33억으로 나왔다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20억, 30억, 50억, 심지어 100억을 말하기도 해요. 이게 왜 이런 줄 아시나요? 돈을 생활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액수에 따른 등급표 혹은 계급표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로또 한 장 사놓고 야, 당첨되면 뭐 할 거냐? 이런 기분 좋은 상상 말입니다. 예전엔 로또가 당첨되면 강남 아파트, 건물주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막상 로또에 당첨돼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더 허무하기도 하죠. 20억, 10억 작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요, 누군가 저에게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QLD 넣고 시간을 사서 5년 뒤에 열어볼 거야 라고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 얽매이지 말고 내 인생을 재단하지 말자. 내가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내 숫자는요, 나만의 숫자는 나의 생활 패턴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라는 말, 경제적 자유라는 말, 엄연히 다른 말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좀 섞어서 써보겠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유명한 계산법 중 하나가 4% 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은퇴 후에 내 자산에서 처음 해에 4%를 꺼내고 이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면서 30년을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연구들에서 나온 룰 오브 썸, 즉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룰이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바뀝니다. 연간 생활비가 1이라면 자산은 25가 필요하다. 왜냐면 1 나누기 0.04는 25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4% 룰은 절대 공식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 은퇴 기간, 인플레이션, 의료비, 세금에 따라. 그래서 이 4% 룰을요, 바이블 혹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를 숫자로 바꿔주는 번역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차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기준을 연 5천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5천만 원 곱하기 25, 12억 5천만 원. 이게 제 1차 목표입니다. 여기서 왜 연 5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냐? 연 5천만 원이면요, 월에 한 41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기서 더 쓰면 더 쓸 수도 있지만 요것보다 덜 쓰고 살면 더 적게도 쓰고 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와 시간을 살 수 있는 적당한 돈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3, 4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월 54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아야 되지 않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완벽한 파이어, 완벽한 은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노동으로 조금씩 채워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완벽한 파이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게 좋은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파이어도 파이어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저는 굳이 파이어를 한다면 바리스타 파이어 또는 코스트 파이어가 제 가치관과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스타 파이어는요. 은퇴 후에도 스트레스 없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생활의 의미와 리듬을 남겨두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사부라는 채널,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제 취미 생활 그리고 투자 일기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도 있겠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는 평생학습관 같은 작은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강의를 한다거나 모임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소일거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내 취미가 블럭이다. 그러면 레고 매장에서 오전에 파트타임 일만 해도 괜찮고요. 책을 좋아한다면 도서관에서 사서로 하루에 2-3시간 정도 파트타임을 구해볼 수도 있겠죠. 연 5천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니까 그 이후에 얻는 노동소득은 적던 많던 시간이 길던 적던 상관이 없습니다. 연 5천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노동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내 취향,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제 목표입니다. 자, 지금 제 투자 자산이 6억 5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목표는 12억 5천만 원이었죠. 거의 2배입니다. 그럼 이 2배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 시나리오. 보수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략 7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다음으로 B 시나리오.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스닥 100 추종 ETF, 즉 QQQ로 예를 들어 보면 QQQ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 이 수준으로 간다면 좀 더 빨라질 겁니다. 실제로 QQQ는요, 2025년 말 기준 자료에서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대략 19% 정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는 4년 안팎으로도 가능하겠네요. 다음 C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실질 레버리지 1.4배 정도 되거든요. 10년 전 백데이터와 동일하게 비슷한 흐름으로 잘만 흘러간다면 QQQ 기준으로 1.4배 레버리지였다면 24.33%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 때도 계산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이건 약속이 아니라 그냥 지도일 뿐입니다. 현실에는 더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더 긴 횡보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멘탈이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3년이다, 4년이다, 8년이다 이걸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투자 시스템 몇 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20년까지 들고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크게 상관없습니다. 10년은 들고 있을 거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반박도 가능합니다. 닷컴 버블처럼 몇 년 동안 수익률이 오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 정도로 무너지는 수준이라면 한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뭐든 다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건 현금을 그냥 10년 동안 갖고 있다면 100%의 확률로 그 현금 가치는 더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야겠죠. 5년, 10년 뒤에는 물가가 변할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12억의 가치가 지금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라고 말씀드린 거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12억 달성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저는 주식을 팔 생각은 없거든요. 그리고 4% 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4% 너무 공격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변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결론은 이거거든요. 숫자는요, 조정하면 됩니다. 다만 내가 가진 원칙, 투자 철칙, 시스템, 이것만 끝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질문 하나만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이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숫자는 얼마인가요? 댓글에 이 두 가지 남겨주시면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1년 동안 쓰고 싶은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25로 곱했을 때 내 숫자는 얼마인지. 그러니까요, 남의 33억이라는 숫자 말고 내 인생의 숫자로 제대로 계산해 보자는 거죠. 고사부였습니다.